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항 정리 무슨 뜻이냐면 이항이라고 하는 것 항이 두 개예요. 항이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항이에요. 항이 두 개인 식을 거듭 제곱한다. 그리고 이것을 전개한다. 그럴 때 이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항 정리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내려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이거 전개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중학교 때부터 달달 외웠기 때문에 전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작년에 배웠던 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 그리고 3a제곱 b 그리고 3ab제곱 그리고 b 세제곱 있어요.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자, 항이 두 개죠. x랑 y 두 개로 이루어진 이 식을 거듭 제곱했어요. 전개하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 또 a, b 항이 두 개예요. 얘네를 가져다가 세제곱 해가지고 전개했단 말이에요. 전개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항 정리가 된다. 선생님, 전개 그냥 할 수 있는데 외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차수가 낮으니까 얘를 외워가지고 전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나 세제곱이 아니고 여기 5제곱이다 내지는 10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골치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항 정리가 돼요. 총 3차 시에 걸쳐서 얘기가 됩니다. 자,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요. 뭔지는 아셨죠? 항이 두 개인 식을 가져다가 제곱, 세제곱, 5제곱, 10제곱 해가지고 전개하는 방법, 그것을 이항 정리라고 한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항 정리의 뜻 해가지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구하여 보자인데 중요한 거 앞쪽에 뭘 이용하라고 나와 있냐면 조합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지? 조합, 우리가 아는 그 컴비네이션 있잖아요. C를 이용해가지고 얘의 전개식을 구해보세요. 왜 굳이 C를 이용하지? 어떤 식으로 이용하라는 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개했을 때 어떤 항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x제곱 나왔고요. xy 나왔고요. y제곱 나왔어요. 항의 종류가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앞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x제곱 지금 하나거든요. 한 개. 그쵸? xy는 두 개. 그리고 y제곱은 다시 한 개. 각각의 항이 몇 개가 나오는지도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왔고요. a제곱 b라는 항이 나왔고요. a b제곱이라는 항이 나왔고 b 세제곱이라는 항이 나왔어요. 얘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시면 a 세제곱 1개고요. a제곱 b는 여기 보이시죠? 3개고요. a b제곱 3개고요. b제곱은 1개입니다. 그래요. 항의 종류는 4가지가 되고 각각의 항이 1개, 3개, 3개,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 이것이 익숙해지는 게 우리가 이항 정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진짜로 한번 가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얘를 만약에 중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야 전개해봐 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얘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A랑 A가 만나요. 그쵸? A랑 B랑 만나고 B랑 A가 만나고 B랑 B가 만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작업을 해가지고 전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요. 만들어지는 모든 항들이 보세요. 다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냐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A가 2개, A 한 개, B 한 개, B 한 개, A 한 개, B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를 가져다가 뒤에 나오는 A 플러스 B랑 또 한 번 전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 불러봐. A 세제곱, A가 3개. 괜찮죠? 자, A제곱 B, A가 2개, B가 1개. 이렇게 하면 A가 2개, B가 1개. A가 1개, B가 2개. A가 2개, B가 1개. A가 1개, B가 2개. 마지막 B가 2개, A 1개, B가 3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비교를 해보시면은 총 4개의 종류의 항으로 이제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 항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A가 3개, A가 2개, B가 1개. 여하튼지 간에 통틀어서 보시면 문자가 3개가 곱해져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얘랑 가져다 곱한다 하더라도 A 1개, B 1개에다가 A가 1개 더 곱해지니까 A가 2개, B가 1개, 총 3개가 곱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식을 전개하게 되면요.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결과적인 항들은 모두 다 3개의 문자의 곱으로 나타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곱할 수 있는 문자는 A랑 B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 A가 3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B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3개, B가 0개 이렇게 이루어진 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A 세제곱이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항이 있을 수 있냐면 A가 하나 주는 거야. 대신에 B가 하나 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항이 나올 수 있어. 또 하나 A가 하나, B가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A가 아예 없고 B만 3개로 이루어진 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총 4개의 종류가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얘네들이 되는 거죠. B 세제곱, A B제곱, A 제곱 B, A 세제곱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야. 항의 종류가 어떤 애들이 나오는지는 대강 눈치챘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4제곱, 5제곱이다. 만약에 5제곱이라고 쳐요. 이걸 5번을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은 최대 이제 5차, 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항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A가 최대 5개. 종류만 따져보시면. 아니면 A가 4개, B가 1개. 괜찮을까요? A가 3개, B가 2개. 하나씩 줄어들면서 뒤에는 하나 늘어나면서 그쵸? 또 A가 2개, B가 3개. A가 1개, B가 4개. 마지막으로 A는 없고 B만 5개. 엄밀하게 이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공통적으로 A, B 합산에서는 5개씩 있습니다. 뒤죽박죽 쓰지 않고 쭉 이제 A가 5개부터 시작해서 작아지고요. 아예 없는 0까지 가고 B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오도록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만 빠뜨리는 항이 없도록 잘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자, 이 항 정리를 공부하기 위해 첫 번째 항의 종류가 어떤 아이들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뭘 알아야 하냐면 이 항이 몇 개가 나올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합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시게 돼요. 아까 그랬지. 조합을 이용해서 전개해보자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상식이고요. 이제는 조합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세제곱이고 B가 0개다. 얘는 얘들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전개하는 과정 중에 누구만 만난 거예요? A끼리만 만난 거예요. 맞아요? 자, A 나오고 A는 이렇게 전개돼서 A 제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할 때도 A랑 만나가지고 A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흔치 않죠, 이런 경우는. 모조리 다 A만 나오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A제곱 B입니다. A제곱 B. A가 2개, B가 하나.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처음에 A랑 B랑 만약에 만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 어디 갔어? A랑 B랑 만나서 여기 나왔잖아요. 얘가 이제 A랑 만나야만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B랑 A랑 만나서 B, A가 됐어. 그럼 얘가 얘랑 만나야만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총 3개의 문자가 필요한데 A가 2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왔다. 얘를 조합으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 3개의 지금 가로가 있잖아요. 3개의 가로 중에서 B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1개. 어디에서 B를 뽑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3가지. 여기서 B가 나오고 여기서는 A가 나올 수 있고 맞죠? 또는 여기서 B가 나온다. 그럼 여기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A,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B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3가지가 있어요. 조합으로 나타내시면 이렇습니다. 자,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의 괄호를 선택해가지고 A를 뽑아. 나머지 1개에선 자동으로 B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 앞서서 지금 A가 3번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3개의 괄호 중에서 A가 3번. 그러니까 3개에서 다 A를 뽑는 거예요. A를 뽑을 괄호를 3개 뽑는 거야. 자, 입장을 바꿔보시면 얘도 그렇게 돼요. 이번엔 A가 1개잖아요. A가 1개잖아. 3개의 괄호 중에서 1개만 뽑는 거야. 1개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A를 뽑고 나머지에서는 B를 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A가 0개였으면 좋겠다. 3개의 괄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뽑을 괄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괄호에서 모두 B만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 중에 문득문득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요거 한번 집중해 볼게요. 3C2다라고 하는 것은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의 괄호를 선택해서 여기서는 A를 뽑는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의 성질상 알고 있어요. 3개 중에 2개를 뽑는 작업은 다시 얘기하면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작업과도 같아지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지금 A를 2개 뽑는다 해서 3C2 A를 기준으로 괄호 3개 중에 2개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B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B를 뽑을 괄호를 1개 선택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B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자, B를 0개 뽑을 거잖아요. 3개의 괄호 중에 0개를 뽑아서 거기에선 B를 뽑고 나머지 3군데에서는 A를 뽑을 거야. 얘랑도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B를 1개 뽑았어요. 3개의 괄호 중에서 1개를 뽑아서 B를 뽑고 나머지 2개에서는 A를 뽑는 거야. 그래도 똑같이 3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제곱이거든요.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에서 A를 뽑을 것이고 B가 세제곱이야. 3개의 괄호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B를 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3C3 또는 3C0 계산하시면 1 돼요. 1 곱하기 A 세제곱 B 0제곱. 자, 3C2 또는 3C1이요. 계산하시면 3이 됩니다. 3A제곱 B1제곱. 마찬가지로 3A B제곱 그리고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A 0제곱 B 세제곱. 얘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완성된 공식만을 외워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것들에 우리 이번 시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얘기. 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항들 몇 종류나 나올 것이며 어떤 조건이 돼야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각각의 항 앞쪽에 나오는 개수들은 조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뒤로 돌려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알쏭달쏭하다 하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항 정리의 뜻으로 다시 가가지고 교과서 28쪽으로 가시면은 이 부분 보세요. 여기 자 아래쪽에 나오는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아이고 왜 이래 어딘지는 아시죠 섹션이 자 죄송해요.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제가 어느 반을 7반인가 어느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2가지를 강조를 드렸는데요. A 플러스 B에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여하튼 거듭제곱을 한다. 거듭제곱을 하게 될 때 편하게 거듭제곱, 지금은 불편해 보이지만 차수가 높아지면 이 방법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2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어.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어.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항들이 나올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앞에 개수는 몇 개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개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개수가 중요해요. 이 개수들을 우리가 이항 정리를 통해서 얻어진 개수이기 때문에 이항 개수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명명된 것 말고
일반적으로 가운데 나오는 어떤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문제 푸실 때 이걸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한 번 더 박스 안으로 가셔서 얘네가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 제곱, 세제곱, 네제곱, 열제곱 하게 되는 이 방법을 전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항이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항 앞에 붙는 개수도 중요하다. 이항 정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개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 개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가운데 나오는 요항, R번째 항을 우리가 1번항이라고 부르고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개를 몇 개 해볼 거예요. 전개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제가 2개 해볼게요. 1번 해보고 3번 해볼 건데요. 1번부터 a 플러스 b의 4제곱이다. 4제곱 했으니까 얘 전개하시면 몇 차항이 나오게 되냐면 4차항이 나오게 되겠죠. 4차. 항의 종류부터 볼게요. A가 4차. 아니면은 A가 하나 줄죠. B는 0. B는 없어요. 아니면 A가 3개, B가 1개. A가 2개, B가 2개. 합쳐서는 4개가 되는 거죠. 자, A가 1개, B가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0개, B가 4개 있습니다. 항의 종류는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얘네들이 몇 개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4차라고 하게 되면 4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괄호가 A 플러스 B를 담고 있는 괄호가 총 4개가 있는 거잖아요. A 플러스 B. 이 괄호들 중에서 이 4차 A가 4개 나왔다는 거는 모든 괄호에서 다 A를 뽑아가지고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A를 기준으로 보시면 4C4 이렇게 되고요. B를 기준으로 보시면 4C0 이렇게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계산하시면 1이 돼요. 그쵸? 더하기. 자, A를 기준으로 보시면 4C3이에요. 4개의 괄호 중에서 3개의 괄호를 뽑아서 거기에서는 A를 뽑는다. 나머지 하나의 괄호에서는 B를 뽑는다. 계속해서 이번엔 A가 2개잖아요. 4C2. B를 기준으로도 4C2. A가 1개네요. 아이고. A가 1개예요. 이번에는 4C1. B를 기준으로는 4C3 되겠죠. 마지막으로 A가 0개니까 끝에 개수 4C0 되고요. B를 기준으로 보시면 4C4가 됩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값이 1이기 때문에 얘가 A의 4제곱. 얘는 계산하시게 되면 4 되거든요. 4A 세제곱 B. 자, 요게 계산하시면 6이에요. 6A 제곱 B 제곱. 마지막이 아니라 4A B 세제곱. 마지막으로 B 4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전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으신지? 그럼 선생님 늘 우리가 구할 때 두 가지를 모두 다 염두에 두어서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다 구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니에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A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앞에 있는 문자를 보고 하는 게 편한데 교과서에서는 B를 기준으로 얘를 정리를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요. 4, 3, 2, 1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내림차순으로 가는 것보다 0,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더 예쁘잖아요. 보통 수학책에서는 오름차순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B를 기준으로 여기 0이면은 0 맞춰서 해요. 여기 1이면 여기 1 B를 기준으로 B가 2면 여기가 2 B가 3이면 여기가 3 B가 4면 여기가 4 그러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는 A가 알게라는 거야? B가 알게라는 거야? 일반항에서요. 요게 이제 여기랑 같아지니까 R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체에서 R만큼 빼가지고 얘가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항이 된다. 일반항의 형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지우고 제가 말씀드린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 초보자들이 요거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3번 갈게요. 지우고 나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안에 있는 걸 x 어디 갔지? x 잘 안 되네요. x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이너스를 어느 쪽으로 줄 것인가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더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는 뒤에 있는 3에게 줍니다. 그럼 3번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보자. x를 5개, 마이너스 3을 0개 뽑는 것부터 출발하겠네요. 헷갈린다, 그쵸? x 5개, 마이너스 3은 0개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x 4개, 마이너스 3 1개 이렇게 뽑을 거예요. 괜찮죠? 하나 줄고 하나 늘고. 자, x 3개, 마이너스 3이 2개. 이번에는 x가 2개, 마이너스 3이 3개. 좁다. 이번에는 x가 1개, 마이너스 3이 4개. 마지막으로 x가 0개, 마이너스 3이 5개. 근데 이게 좀 좁아요. 개수 쓰기가 좀 부족하겠네요. 자, 다시 x가 1개, 마이너스 3이 4개, x가 0개, 마이너스 3이 5개. 이런 식으로 항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번엔 항의 개수예요. 마찬가지로 총 5차 중에 x 5번 뽑았잖아요. x를 기준으로 하시면 5c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하면 5c 0이 됩니다. 마이너스 3 기준으로 해볼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3 1차잖아요. 5c 1 하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2차면 5c 2. 마이너스 3이 3차면 좁아. 5c 3. 4차잖아요? 5C4. 5차잖아요? 5C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의 거듭제곱 있는 거 마이너스 살아있죠?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얘가 1이고요. x의 5제곱 얘 1이에요. 결과적으로는 x의 5제곱이 나온다.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여기 5가 있고요. 3이 있고요. 15x의 4제곱. 괜찮죠? 자, 이번 여기 10이 있고요. 여기 9가 있어요. 90x 세제곱.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10 있고 27 있고 270x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 81에다 5를 곱하니까 81에 오니까 405x 있고요. 243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네,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름 뭐예요? 김도현이 들어왔어요.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번에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친구 간 다음에 할게요. 아니에요. 예제 1번. 예제 1번이랑 문제 2번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제 1번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개하다 잘 안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네, 안녕히 가세요. x-2y의 4제곱이다. 아까와 비슷한데요. 지금 y 앞쪽에 2 붙어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유형으로 쳐서 하나 더 이제 빼놓은 것 같아요. x-2y의 4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x 더하기 마이너스 2y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뒤쪽으로 보내서 2y 앞쪽에 달아놓고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4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y가 0개 이렇게 되겠지? x가 3개 그럼 마이너스 2y가 1개 줄고 늘고 자, x가 2개 마이너스 2y가 2개 x가 1개 마이너스 2y가 3개 x가 0개 마이너스 2y가 4개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항의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개수를 보셔야 돼요. 총 이게 4의 거듭제곱 4차 거듭제곱인 걸로 봐서는 4개 그쵸? 4개 중에서 y를 기준으로 0개 뽑습니다. 4c 0 마찬가지로 y 기준으로 1개 뽑았죠. 4c 1 그 다음에 4c 2 4c 3 4c 4 하시면 돼요. 숫자가 조금
지저분할까요? 자, x 4제곱 여기 4가 있고 마이너스 살아있네요. 4, 2, 8 x 세제곱 y 약간 헷갈리죠? 여기 4 있고요. 6 있습니다. 24 x제곱 y제곱 여기 4 있고요. 8 있고요.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32 xy 세제곱 마지막으로 16 y 4제곱 이렇게 된다. 틀렸나?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나오는 문제 2번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이거 4차, 5차 전개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돼? 약간 귀찮은데 시험에 나올라나? 안 나와요.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제 연습 삼아 하시는 거고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예제 2번. 지금부터는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봅시다. 자, 2x 플러스 야 이거 어렵다.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점심시간이라 조금 소란해요. 그쵸?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어려워요. 총 몇 번 뽑을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7번 뽑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x의 5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다 전개하시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항을 만드는 조건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항만 구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 2x를 기준으로 볼 건지 x분의 1을 기준으로 볼 건지 본인이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 답지나 교과서에는 뒤쪽을 기준으로 놓으니까 우리 x분의 1을 기준 놓고 한번 해볼게요. 1단계 7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야? 자, 뒤에 x분의 1은 몇 개, r개를 뽑을 거고요. 그럼 그 나머지 2x는 7 마이너스 r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7cr에 2의 7 마이너스 r제곱 되고요. x의 7 마이너스 r제곱 되고요. x의 마이너스 r제곱 돼요. 정리를 굳이 하자면 이래요. 2단계 얘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이 x의 5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x의 7 마이너스 2r제곱이에요. 이게 x의 5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7 마이너스 2r이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굳이 방정식으로 써야 될까? r이 1인 거 바로 나오잖아요. 2r이 2가 되고 r이 1이구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총 7번 뽑는 중에 뒤에 거 한 번, 그럼 앞에 거는 6번 뽑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x 5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3단계.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뒤쪽은 5차 항이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앞쪽이 개수에 대한 얘기가 되죠. 앞쪽을 계산하시면 끝나요. 개수를 구해볼게요. r이 1이라며 얘를 가져다가 7c1, r이 1이니까 7c1 하시고요. 2의 6제곱 하시면 돼요. 7 곱하기 32, 64 되나요? 그래서 얘가 448. 개수가 448이 된대. 괜찮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옆에 문제 한번 또 해볼게요. 옆에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총 6번을 뽑을 건데 얘 뒤에를 몇 번 뽑아야 x제곱이 나올 것인가? 1번 6cr 뒤에를 r번 당연히 앞쪽은 6-r번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이 2번이라면 앞쪽은 4번이 되는 거고 총 6번이니까 그쵸? 뒤쪽이 1번이라면 앞쪽은 5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래요.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cr에다가 x의 6-r제곱 따로따로 뗄게요. 2의 r제곱 x의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얘랑 얘를 가져다가 x제곱이 되는 거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6-r 곱하기 마이너스 r 이렇게 x의 6-2r인데 이것이 x의 제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네. 그치? 여기 4가 돼야 돼. 따라서 r의 값은 2가 됩니다. 2가 돼요. 됐다. r이 1호구나. 그럼 3단계
x에 해당하는 항에 몇 차 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한 나머지 개수에 해당하는 거를 끌고 오셔서 가지고 오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r이 2니까 6시 2 하시고 2의 2제곱 이렇게 하시면 15 곱하기 4 해가지고 60 나온다. 이렇게 되네요. 괜찮을까? 처음에는 다항식 전체를 전개하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좀 템포가 빨라졌죠. 하나의 항을 찝어서 그 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문제 3번 해보시고 안 되면 예제랑 요거 따라하기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해보셔도 돼요. 저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여러분들 숙달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7C 아래 2x제곱은 몇 개인지 모르고 x-1제곱은 r개를 뽑는다. 개수가 될 만한 걸 앞으로 빼고요. 7CR 곱하기 2의 7-R 곱하기 그리고 몇 차 항에 해당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2차네. 이 제곱이 붙어 있네. 이렇게 가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2배 된단 말이야. 14-2R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R 되죠. 근데 문제에서 x의 5제곱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x의 14-3R이 x의 5제곱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그쵸? 따라서 R의 값이 3이로구나. 따라서 우리 R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개수를 이제 가져다가 그렇구나. 7C 3 하시고요. 2에 3 빼니까 4제곱 하시고요. 765 3이 35 곱하기 16 된다. 70 560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이번에는 6차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 그랬어요. 이번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식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항이라 그랬어요. 상수항 몇 차가 아니라 상수항. 그 얘기는 x가 완전 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거를 한 3개 뽑고 뒤에 거 3개 뽑는다고 생각해봐. 앞에 거 3개 뽑아. 3차 되죠. 뒤에 거 3개 뽑으면 마이너스 6차 돼요. 상수항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적당히 똑같아서 지워져야만 상수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볼게. 이게 이해가 되시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앞에 거 4개, 뒤에 거 2개 뽑을 거야. 4차. 가볼까? 자, 볼게요. 6개 중에 뒤에 거 2개. 3x가 4개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2개. 15 곱하기 81 곱하기 x 4제곱 곱하기 x 4제곱분의 1 괜찮아요? 약분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어머나 어떡하지? 어렵네. 810에다가 405 1215 이렇게 된다. 괜찮을까?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5차가 나와야 된다 하게 되면은 내 생각엔 이거 4개 이거 3개 4개, 3개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으로 푸는 방법에 만약에 나는 익숙하다 하시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것도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x제곱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4개, 2개예요. 4개, 2개. x제곱 나오죠? 여기도 5차 나왔으면 좋겠다. 6개 1개지 뭐 6개 1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요 차수가 나오려면 이 정도로 뽑아야 되겠구나.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얘를 이항정리 응용해가지고 A, B, C의 7제곱에서 A제곱, B제곱, C세제곱 이런 문제도 이제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일반항으로 반드시 풀어야 돼요. 헷갈리거든. 그런데 반드시 아니고 일반항으로 푸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3차 항이 3개짜리 이런 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교과서 뒤에 중단원, 대단원 가시면 이항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32쪽에
2번, 3번, 4번 푸시면 되고 36, 37쪽 대단원에 가시면 10번, 14번 있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대단원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배운 다음에 가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고요. 내지는 이게 어느 단원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답지 보고 해결하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얘네랑 지금 난이도가 다 비슷하니까요. 비슷하니까 지금 바로 넘어가셔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지금 알려드린 것 중에 요게 고난도예요. 약간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고난도다. 5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파스칼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